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그 사람과 3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도 7년이나 했는데 함께한 세월 10년 만에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10살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매이죠. 형님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아내는 그 조카를 정말 끔찍이도 예뻐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했을 당시에도 어딜 가도 늘 조카 선물을 사기 바빴고 우리의 데이트에 종종 조카를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카가 5살이었는데 저한테 낯을 가려 같이 다니면서도 고모인 제 아내만 따르고 제가 다가가면 울고 해서 사실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사랑하는 조카이니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결혼식에 조카에게 화동을 시켰고 그 조카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우리의 이혼은 바로 이 조카 때문에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조카를 예뻐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했던 거죠. 값비싼 장난감부터 어린아이에게 비싼 옷과 신발들을 사주면서 행복해 했었거든요. 신혼 시절에도 주말에만 한 번씩 조카를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1박 2일을 지내기도 했고 여행을 갈 때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조카도 예쁘지만 사실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우리의 아이를 갖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임신을 미루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자신은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자신이 없어? 조카도 그렇게 예뻐하는데 우리 아이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 그런가? 그런데 난 우리 둘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대화의 끝은 늘 아내가 다른 상황으로 말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뻤던 저와 달리 아내는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분명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자고 했고 그런 와중에 하게 된 임신인데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우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행복했습니다. 내 핏줄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기쁨일 줄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면 자기야, 우리 현이도 같이 데리고 가자. 주말에 걔 혼자 있나 봐. 오빠랑 세원이가 무슨 모임에 간다는데? 모임이 있으면 데리고 가야지. 애를 왜 혼자 둔대? 현이가 가기 싫다고 했나 봐. 그래서 집에 있는다는데 내가 여행 갈 거냐고 물어보니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가족끼리 가는 첫 여행인데. 현이가 11살이잖아. 같이 가서 우리 아들도 봐주면 우리도 좀 쉴 수 있고 좋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자. 가고 싶다는데 내가 또 우리끼리 가겠다고 하기 그러네. 안 그래도 10년 가까이 자기밖에 몰랐던 고모가 아이 낳고 관심을 못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는 끝까지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질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면 아내가 조카에 대한 집착과 비슷한 애정이 덜 하려는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후로도 종종 아내는 조카를 우리 가족 일정에 부르기도 했고 조카에게 향한 특별한 애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조카와의 사이는 제가 다 알 수 없으니 그냥 제가 이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첫 조카이기도 했고 어려서부터 예뻐했으니까요. 아내의 카톡 사진 프로필 사진은 늘 우리 아들과 조카 그리고 아내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아내의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내는 형님 부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간의 문제로 사춘기에 접어든 조카에게 악 영향이 갈까 싶어 처가 식구들의 고민 끝에 조카를 장모님 집에서 지내게 하였고 아내는 조카가 걱정이 된다며 우리 아들과 함께 처가에서 일주일가량 보내고 왔습니다. 장모님도 계시는데 아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그 둘 사이가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그냥 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거래처인 줄 알고 받았는데 처남댁이었습니다. 따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퇴근 후에 만날 수 있냐고. 대신 제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우선 약속을 해서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이혼해요. 그런데 시임 매부님께서 아셔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두 분이 이혼하시는데 제가 알아야 할 일이요? 현이 일이에요. 순간 이혼을 하면 조카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닌가, 조카가 아내를 워낙 잘 따르기에 자신은 아이를 못 키우니 맡아달라고 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이 아가씨 딸이에요. 네? 아니, 뭐라고요? 놀라셨죠? 남편은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아요. 결혼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검사를 받다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라 다 감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좋아했기에 나중에 입양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가씨가 만삭이 되어서 나타났더라고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모양인데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현이에요. 아가씨는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앞날이 창창한 딸이 걱정되었겠죠. 하루는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시더니 현이를 저희 보고 입양해서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현이를 처음 만난 날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것 같이 사랑에 빠져버렸기에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전 남이 되어버렸네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처남댁의 이야기는 그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자신이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키웠지만 제 아내가 자신의 딸이라 그런지 참 많이 예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요. 그래도 핏줄이니 그러나 보다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냥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조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내가 처남댁에게 어떻게 아이를 키웠으면 그렇게 아프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였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일이 많은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가 저와 결혼한다고 하기에 조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겠다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집착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처남댁에 친정가족 여행 일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조카에게 우리는 제주도에 갈 것이니 우리랑 같이 가자고 했었다네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니 처남댁이 저희 아내에게 이번에 엄마 생신이어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이도 같이 가야 해요. 현이가 제주도를 더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가씨가 계속 꼬시니까 그러는 거죠. 같이 가면 뭐 사준다 이러니 애가 고민되는 거죠. 그냥 가족끼리 다녀오세요. 왜 계속 현이를 아가씨가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솔직히 언니네 집은 현이가 언니 친딸이 아닌 거 아는데 예뻐해 주겠어요? 애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겠어요. 저번에도 외갓집 다녀왔다고 하더니 외할머니가 뭐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2달 됐었다고요. 대체 애 기를 얼마나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현이가 말을 버릇없이 해서 애잖아요. 친손녀여도 그랬을까요? 애가 모를 것 같아요. 애들은 지 이뻐하고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 조카가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많았고 조카가 클수록 학원 문제와 교육 문제까지도 아내가 일일이 간섭을 하다 보니 아이가 점점 고모인 아내를 더 따르고 자신의 엄마인 처남댁과의 사이는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조카가 한 번씩 엄마가 싫다고 고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고 해요. 상황을 모르는 조카가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처남댁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형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질 것 같지 않았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미 아내의 이간질로 엄마인 처남댁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처남댁과 조카의 갈등에 너 그러다 현이가 다 알게 돼. 쟤 고모만 따르잖아. 네가 얼마나 애한테 정을 안 줬으면 저 가여운 게 제 엄마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고모만 찾고 고민 상담도 고모한테만 하겠어.
그런 상황들의 처남댁은 짖을 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면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그 집에서 엄마가 아닌 시누이가 저지른 실수 뒤치다거리하는 역할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완전히 이혼을 결심한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온 조카가 시험지를 백지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알고 아내가 처남댁에게 쫓아와서는 조카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냐고 따지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조카를 데리고 처가에서 일주일가량 지냈던 것 같아요. 조카가 점점 엄마인 처남댁에게 험한 말도 하고 무돈으로 학교도 가지 않고 해서 처남댁이 호되게 혼을 좀 냈는데 그때 조카가 고모인 아내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다짜고짜 처남댁에 찾아간 아내는 대뜸 처남댁의 뺨을 때리면서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언니, 애 때렸다면서요? 잘 키우겠다며 입양할 땐 언제고. 어떻게 남단이 조카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어요? 현이가 모든 일을 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몰라요? 나한테 언니 싫다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 아가씨가 이간질한 거잖아요. 조카가 잘못해서 혼이 나면 조카를 다독이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아가씨가 그랬다면서요. 계모도 그것보다 낫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애한테 했다면서요. 그래요. 아가씨가 엄마죠. 생물학적인 엄마. 그런데 애는 생각 안 해요? 애를 생각하면 현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자라갈 기도하고 지켜보는 게 맞지. 사사건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현이랑 제 사이가 이렇게 되니 이제 속 편해요? 그렇게 품에서 애를 못 떠나 보낼 거였으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서도 직접 키웠어야지. 그땐 그렇게 미련 없다는 듯이 해놓고 이제와 왜 내 인생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 계속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냐고요. 저 이제 현이와의 관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현이 옆에서 맴돌면 결국 힘든 건 현이라고요. 갈등이 고조되어도 누구 하나 처남댁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몰아붙이기만 하는 통에 긴 갈등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조카를 챙긴다고 생각은 했지만 조카가 아내의 친딸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잡한 머릿속을 채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갔는데 조카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당분간 현이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언니가 결국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 현아, 너 아빠랑 산다고 해. 알았지? 너희 엄마가 너 데리고 간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너 어릴 때부터 너희 엄마는 너보다 일이 먼저였어. 그래서 고모가 맨날 너 유치원 행사도 대신 갔던 거 알지? 우리 현이는 이제 고모가 엄마야. 알았지? 진짜 가증스러웠습니다. 차마 아이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아내를 지하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일을 들었고 조카가 네 딸인 것도 안다고.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입양한 조카인 건 맞지만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고. 처남댁이 자신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음해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카는 아내의 딸이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니라는 아내의 말에 제가 직접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찾아뵈었고 모두 한통속으로 입을 맞추기에 뒷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떳떳하면 해보자고요. 그렇게 충격적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우리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형님 부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제게 자신의 아이이기에 정이 안 갈 수가 없었다고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서 저를 놓칠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서 저만 괜찮다면 지금까지처럼 조카와 고모 사이로 지내면 된다고. 형님 또한 조카이지만 딸로 키워왔기에 우리 사이에 변할 건 없다고 하는데 변한 게 왜 없나요? 제가 다 알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가자는 제게 아내는 뻔뻔하게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제 아이의 양육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양육권도 가져오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 중인 요즘 지옥의 끝을 본 것만 같습니다.
친권이야 당연한 거고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 등 이혼에 대한 사유가 아내에게 있는 만큼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늘구멍만큼의 틈도 주지 않고 모두 다 준비하여 승소하려고 합니다. 처가 식구들은 아직도 제게 옹졸하다며 문자를 보내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증거 자료가 되지 싶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